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그 고대 북방 유목민족에서는 희한한 제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형수취사제.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요, 형이 일찍 죽었어. 그러면 형의 마누라를 동생이 마누라로 삼는 풍습이죠. 이건 뭡니까? 그거는 다름 아닌 혈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인 거죠. 내 혈족은 내가 챙긴다, 이런 거예요. 그게 나쁘지는 않아. 그런데 근친혼이 있었어요. 근친혼. 뭡니까 근친혼이? 혈족 간에 결혼하는 거야. 원신이야 원신. 아니 왜 혈족 간에 결혼을 하냐고. 근데 그런 근친혼이 신라에서 벌어집니다. 와, 놀랍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신라에서 이런 혈족 간에 결혼하는 근친혼이 일어나게 됐는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기 184년 버류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성은 석시로 탈의 왕의 아들인 각간 구추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버류 이사금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버류 이사금 전의 왕이 아달라 이사금입니다. 아달라 이사금이 죽고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석시인 버류 이사금이 왕이 된 겁니다. 아달라 이사금은 박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박씨 왕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아달라 이사금이 만약에 아들이 없어, 그러면 박씨 왕족이 없었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석씨가 왕이 됐지? 그리고 이 버류 이사금이 탈의 왕의 손자다, 이 말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탈의 왕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기말지라는 사람을 양자로 입적을 시켰단 말이죠. 그 기말지의 후손이 구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음에 미추 왕이 되는 미추 왕의 아버지입니다. 구도가. 그러니까 기말지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틀려요. 탈의 왕의 손자 버류 이사금이. 이건 틀립니다. 틀리지만 그 탈의 왕 개는 맞아요. 뭐 반개 혈족이겠죠. 어쨌든 석씨가 이제 박씨를 밀어내고 왕이 된 거야. 근데 이 버류 이사금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단 말이죠. 첫째가 골정, 그 다음에 둘째가 이매,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골정의 부인이 누구냐면 기말지 후손인 구도, 기말지 개인 구도의 딸입니다. 구도란 사람이 이 아달라 이사금 때 이미 구도를 파진찬으로 삼고 같은 혈족인 구수애를 이길찬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을 볼 때 일단은 조정의 일을 봤단 거예요. 그리고 버류 이사금이 왕이 됐을 때 이 구도하고 구수애를 좌우 군주로 삼았다라는 거, 병권을 준 거야. 그러니까 병권도, 이게 구도라는 기말지 개인 구도가 병권도 잡고 그 다음에 자기 딸을 버류 이사금의 아들인, 첫째 아들인 골정의 마누라로 들여보는 거야. 근데 아달라 이사금이 죽고 아들이 없어서 박씨가 혈통이 끊어졌잖아요. 뭔가 좀 매치가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석씨 개하고 이 기말지 개가 모종의 미략을 맺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버류 이사금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쭉 가면 돼. 이제 석씨가 왕통을 계속 이어지면 돼. 큰 문제가 없어. 근데 석이 196년에 이제 버류 이사금이 죽는데 아주 희한하게 죽습니다. 4월에 궁궐 남쪽에 커다란 나무에 벼락이 쳤다. 벼락이 쳐버렸네. 궁궐에. 그 다음에 금성의 동문에 벼락이 친 거야. 연타석으로 쳤네요. 그리고 나서 버류 이사금이 돌아가셨다라는 기록입니다. 별난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탈의 왕이 죽을 때 벌어집니다. 서기 80년 4월, 똑같네. 4월. 서울에 큰 바람이 불어 금성의 동문이 저절로 무너졌다. 문이 저절로 무너진 거야. 그리고 탈의 왕이 죽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긴 벼락이 쳤고, 그리고 버류 이사금이 죽었고, 탈에는 바람이 불어서 동문이 무너졌어. 그리고 죽었어, 탈의 왕이.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분명하게 변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변란이 일어났어. 어쨌든 버류 이사금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버류 이사금의 첫째 아들인 골정이 왕이 되면 돼. 그럼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누가 왕이 됐냐? 내해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버류 왕의 손자이다. 골정이 아니네. 골정이 아니잖아. 그럼 내해는 누구냐? 전 임금의 태자 골정, 첫째 아들이죠. 골정과 둘째 아들인 이매는 먼저 죽었고, 먼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버류 이사금이 죽기 전에 버류 이사금의 두 아들들도 죽은 겁니다. 먼저. 그래서 그렇다면은 첫째 아들인 골정의 아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맞손자가 있었다고. 맞손자가 조분입니다. 그러니까 골정의 아들이 조분이에요. 맞손자가 있었는데 아직 어렸기 때문에 내해가 왕이 된 거야. 좀 이상하잖아. 골정의 아들이 조분이고요. 이매의 아들이 내해입니다. 왕이 계승 순위로 볼 때는 골정의 아들인 조분이 왕이 돼야 되는데 어려가지고 어려서 이매의 아들인 내해가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리면. 근데 좀 이상한 게요. 이 조분이, 그러니까 골정의 아들인 조분이 그렇게 어렸을까? 이매의 아들인 내해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골정의 맏아들이 조분이고 또 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첨의 왕이 되는 첨의 이사금. 조분의 동생이란 말이야.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도 있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설사 만약에 조분이 아들로 그냥 혼자만 있었다면은 뭐 골정이 결혼해서 아들을 늦게 낳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이매의 아들인 내해하고 나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분한테는 남동생하고 여동생이 있었단 말이야. 이거를 봤을 때는 이매의 아들인 내해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직 어려서, 조분이 어려서 내해가 됐다? 이건 좀 이상한 점이, 버류 이사금이 변란으로 죽었던 이거랑 조금 아무튼 이상합니다. 상황이. 그리고 이 조분이 만약에 이제 버류 이사금이 어떤 변란으로 진짜 죽었다면 이 조분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해가 왕이 됐잖아. 그렇다면 내해를 왕으로 밀어줬던 애들이 이 골정의 아들인 조분을 가만히 놔뒀겠냐고. 근데 살아있었어.
그렇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벌유 이사금을 독단적으로 죽였던 거는 사실이야. 어떤 대규모의 어떤 쿠데타가 아니었던 거죠. 그 누군가는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왜 누군가가 벌유 이사금을 죽였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설이 성립이 되냐면, 벌유 이사금이 이제 이 첫째 아들인 골정에서 조분이 태어났어. 근데 얘보다 이매에서 태어난 내해가 이제 먼저 태어났단 말이지. 근데 벌유 이사금이 이 조분, 그러니까 첫째 아들인 골정의 아들인 조분보다 이 둘째 아들인 이매의 아들인 내해를 점 찍어 넣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왕으로. 그래서 이 조분의 어떤 골정의 어떤 이 조분을 밀고 있던 세력 중에 한 사람이 벌유 이사금을 죽이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누구냐? 이 골정의 부인이 누굽니까? 기말지계인 구도의 딸이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 구도가 의심이 갑니다. 구도가 벌유 이사금을 죽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서기 185년에 이제 병권을 장악을 했잖아요, 구도가. 그런데 서기 190년에 백제하고 싸우다가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백제한테 패합니다. 한 번 패할 수도 있잖아. 근데 벌유 이사금이 이 구도를 부곡성주로 자천을 시켜버립니다. 부곡성주로. 지방의 일개 어떤 성으로 그냥 승승장구하다가 자천이 된 거야. 그리고 다시는 중앙에 들어오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이 구도가 권력 상층에 있다가 갑자기 그냥 권력에서 밀려난 거야. 누구 때문에? 벌유 이사금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외손자가 있잖아. 조분이 다음 왕위 계승의 첫 번째 선두주자인데 벌유 이사금의 생각에는 둘째 아들인 이매의 아들을 벌유 이사금이 다음 보위로 생각을 했던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구도가 아마도 벌유 이사금을 죽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내 이사금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내를 밀었던 어떤 세력들이 있었다기보다는 어쨌든 내 세력은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 골정계, 이 구도계가 벌유 이사금을 죽인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왕이 됐을까? 이거를 봤을 때는 이 어떤 관료나 아니면 어떤 이 벌유 이사금의 왕족들이나 그 다음에 내를 밀고 있는 어떤 세력들이 아마도 이 구도랑 모종의 미략을 맺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이제 근친혼입니다. 근친혼. 왜냐하면 내 이사금의 왕비를요, 누구를 앉히냐면 이 골정의 딸인 조분의 누이 동생을 왕비로 삼습니다. 내해가. 이거로 봤을 때는 이건 뭡니까? 사촌지간이잖아. 조분하고 내해는 사촌지간이야. 왜냐하면 골정하고 이매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 되는 거야. 조분하고 내해는 사촌지간에 결혼을 하게 된 거야. 혈족간에. 그렇다면 이
이 구도계하고 이 내를 밀고 있는 세력하고 어떠한 미략을 맺었겠냐고. 이겁니다. 근친혼. 왜 근친혼을 했겠냐고. 다음 보위를 약속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음은 조분이 꼭 맡아야 돼. 이런 약속.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볼모로 조분의 누이 동생이 내해의 왕비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약속, 다음 보위를 내가 가져야 된다. 조분이 가져야 된다는 약속. 그래서 근친혼이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사촌간에 혈족간에 결혼을 한 거야. 뭐 이런 아무리 왕통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뭡니까? 어쨌든 이 내가 뭐 조분왕의 누이 동생을 이제 왕비로 삼았어.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누굴 낳냐? 이음 또는 내음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래서 서기 207년에 이제 내왕이 이제 이 아들을 중앙과 지방의 병마의 권한을 줍니다. 근데 권한을 준 것까지는 좋은데 각종 전투에 얘를 계속 내보냅니다. 뭐 가야하고 싸움, 뭐 백제하고의 싸움, 외국하고의 싸움에 너무 돌렸어. 물론 뭐 이 자기의 어떤 그 아들을 좀 뭔가 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전쟁에 내보낸 것도 있겠지. 근데 너무 내보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서기 220년에 이 내왕의 아들인 이음이 죽어버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다음 보위를 이어야 될 사람이 죽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잘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보위는 누가 된다고 미략을 맺었죠? 조분이 돼야 돼. 왕이. 내의 아들인 이음이가 계속 살아서 잘 성장을 하면 조분이 왕이 될 수가 없잖아. 얘가 돼야지. 내의 아들이. 그래서 이때 이 내해 이사금이 어떤 또 조치를 취하냐? 구도계가 가만히 있었겠냐고. 내 왕의 딸이 있었어요. 딸을 이 조분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와. 그러니까 여기 사촌지간이잖아. 근데 사촌지간에 이 조분의 누이 동생을 내해가 왕비로 삼았어. 그래가지고 딸을 낳았단 말이야. 근데 그 딸을 다시 또 조분한테 왕비로 삼게 해버렸단 말이야. 와, 이런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거는요, 어떤 왕통의 개성을 떠나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리 권력이 좋고 왕통을 이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있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내 이사금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조분한테 줘버리죠. 그래서 서기 230년에 내해 이사금이 죽고 조분이 드디어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제 내해 이사금이 죽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위인, 그렇지. 사촌지간에다가 또 조분이 사위가 된 거야. 사촌 형인데. 참, 이게 족보가 개족보가 됐어. 어쨌든 사위인 조분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도록 하였다. 이거야 이거. 그래서 근친혼을 한 거죠.
어떤 왕통을 잇기 위한 수단. 그리고 또 더욱 놀라운 게 있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서기 284년에 이제 유레 이사금이 이제 좁은 왕의 맏아들입니다. 유레가. 이제 얘가 왕이 됐는데 놀랄만한 기록이 있어요.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니까 좁은 왕의 맏아들이 유레인데 어머니가 갈문왕 네음. 그러니까 네해의 아들인 거예요. 죽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다면은 이 말로 생각이 들면 좁은 왕이요. 그러니까 네해의 딸을 왕비로 삼았잖아요. 근데 네해의 손녀뻘이잖아. 손녀도 왕비로 삼은 거야. 이렇게 되면은 좁은 왕이. 와, 이런 개족보가 있어. 이게 맞다면 이 기록이 뭐 설마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어쨌든 이때 그러니까 버류 이사금, 석시인 버류 이사금 때 벌어진 그리고 시작된 근친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왜 근친혼을 세웠겠냐고. 석시 왕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셨죠?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을 신라가 시작을 한 겁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